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능 테스트에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누구나 그럴싸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높은 트래픽을 처맞기 전까지는 이걸 보고 좀 웃겼어요. 이건 원래 이제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을 조금 인용을 하셔서 개발자스럽게 조금 바꿔보신 것 같아요. 네. 트래픽을 초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세는 시장은 아직 많다. 그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그런 거다. 하지만 안락한 연구 개발센터에만 머물며 개발자 테스트나 데모 정도만 경험하고서 치열한 전장에서 높은 트래픽과 싸우는 사람과의 시스템을 거스평가하지 말았으면 한다. 네, 좀 많은 좀 감정이 담긴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다 많은 걸 신경을 써서 백엔드 서버의 아키텍처를 막 다 설계를 하고 그럼에도 결국엔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발생 안 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서버 시스템이 그런 게 이제 서버라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성능 테스트를 아주 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막막한 이제 주니어 분들은 이거 어떻게 테스트해야 돼? 이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떻게 테스트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성능 테스트가 뭘까요? 이건 그냥 말로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반응 시간과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 그다음에 리소스 사용량 등을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성능 테스트고요. 시스템이 이 정도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가? 아니면 성능 병목 현상을 파악 그리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것이 바로 성능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테스트에도 좀 종류들이 존재해요. 부하 테스트, 로드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영어는 안 적을게요. 내구성 테스트, 스파이크 테스트, 볼륨 테스트 이렇게 존재합니다. 정말 귀찮네요. 벌써 봐도 테스트는 항상 귀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테스트는 무조건 해야 돼요. 부하 테스트는 이제 약간 예상되는 최대 사용자 수 테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한계치 이상 과부하 상태일 때를 테스트하는 거고, 내구성은 이제 장시간에 걸친 사용 중 시스템의 성능 측정 이렇게 볼 수 있고, 스파이크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인지, 그런 볼륨은 대량의 데이터 처리 관련한 테스트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능 테스트의 중요성.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도 전부 다 성능 테스트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고 싶은 거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귀찮네요. 저도 정말 귀찮습니다. 이런 거 정말 귀찮고요. 어쨌든 테스트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응답 시간 그리고 안정성과 확장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경험을 위한 거죠. 이거는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저희가 응답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성과 확장성은 이제 서버가 API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가,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원활하게 그래도 트래픽이 아주 증가하더라도 서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이런 서버 안정성을 고가용성, 가용성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수행 방법은 일단 목표를 설정, 테스트 목표. 예를 들면은 올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의 유저가 있다면은 3년 뒤에는 300명까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좀 이렇게 약간 연 단위로 좀 배로 해서 목표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성과 환경 구축. 그래서 이제 뭐 얼마 단위로 오를 거고 몇 시간에 뭐 이런 이런 부하를 줄 거고, 이런 시나리오와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환경을 구축해야겠죠. 저희가 어떤 툴들을 사용해서 아래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최적화를 다시 시키고 다시 테스트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를 이렇게 고도화하죠. 이런 식으로 좀 잡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언급한 응답 시간 레이턴시라든지 처리량, 이제 스로풋이라고 하죠. 스로풋 처리량이랑 얼마나 시간당 얼만큼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응답 시간은 얼마 만에 응답이 오는가, 자원 사용량, 이거는 이제 CPU, 메모리, 뭐 네트워크 사용량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에러 비율, 테스트 중 발생한 에러 비율 같은 것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응답 시간 짧을수록 좋겠죠. 처리량은 높을수록 좋을 거고요. 자원 사용량 낮을수록 좋을 거고 에러 비율도 낮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성능 테스트 도구는요, 근데 너무 많아요. 진짜 엄청 많거든요. 저도 제가 성능 테스트를 그래도 좀 나름 열심히 해본, 그렇게 양심에 손을 얹고 많이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해본 경험으로서 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어요, 툴을. 그런데 뭐 약간 순위 같은 거를 봤을 때 알고 있는 게 한 3개? 4개? 2개? 뭐 이렇게 없더라고요. 두세, 4개? 뭐이 정도?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 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이미터, 자바 진영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이미터를 가장 잘 알고, 뭘 알고 그냥 이렇게 있고요. 포스트맨,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로커스트,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발표해주신 캠프에서 발표해주신 방표 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게틀링이라던가 블레이즈 메터 등등, K6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씩 알아볼게요. 일단 제이미터 먼저 알아보면은 제이미터가 가장 뭐 간단한 성능 테스트 도구죠. 저희가 자바 진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봤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 제이미터 다운 받고 자, 제가 좀 복사를 해볼게요. 다른 글에서 인용을 좀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이미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테스트 플랜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 플랜의 이름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스레드 요청 그룹을 생성을 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넘버 오브 스레드, 동시에 실행되는 가상 사용자 수, 뭐 램프 업 페리어드, 가상 사용자가 전체 시간 동안에 동시 시작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차례로 하는 그런 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루프 카운트라고, 카운트는 이제 반복 횟수,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사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스레드 그룹을 생성을 하고, 스레드 그룹을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내에서 이제 사용자 수와 램프 오브 피리어드랑 그 다음에 루프 카운트 같은 걸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퀘스트 URL과 이거는 이제 뭐 헤더, 파라미터, 혹은 바디 이런 거 지정해서 API 콜 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제이미터의 장점은 일단 사용하기도 쉽고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해줘요. HTTP, 그 다음에 HTTPS, FTP, TCP 등등등등 많이 지원을 해주고 플러그인을 통해서 기능 확장 가능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분산 테스트도 가능하고 강력한 GUI도 있고 스크립트도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제 좀 고사양 요구량을 요구하고요. 복잡한 설정이라고 하고 또 단점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언급해 주신 바는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복잡해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건 뭐 다른 테스트들도 같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러닝 커브도 있는데 러닝 커브는 이것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포스트맨인데, 그 많이 쓰는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API 테스트할 때 포스트맨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포스트맨도 사실 성능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러너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 횟수랑 딜레이를 지정을 해놓고 이런 API 런 오더를 같은 걸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약간 단순 반복 결과랑 요청별 처리 시간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로 무료 계정으로는 근데 표로 보여주는 플랜 같은 걸 볼 수가 없다네요. 유료로만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포스트에는 간단하게 그냥 요청 몇 번 돌리고 응답 시간 이만큼 오는 것만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틀링이랑 막 블레이즈 미터랑 K6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로커스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로커스트 제가 처음 본 건데 이제 이거는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 오픈 소스더라고요. 파이썬 오픈 소스더라고요. 제가 그 스프링 캠프 발표에서 이걸로 단순 테스트를 진행해 주셨다고 했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구현도 파이썬이긴 해도 그래도 좀 간단하게 되고요.
로커스트는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약간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저 행동 뭐 이런 거 지정해 놓고 로커스트 유저 생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닥 돌려버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로커스트를 실행할 때 이제 명령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커스트 -f 로커스트 파일로 작성된 거 파이썬 파일을 이렇게 작성해주고 이런 식으로 실행해 주시면은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로커스터의 포트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대충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로커스트 포트가 이제 로컬호스트 8089번입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니까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니 스페이스를 제공해주니 쉽게 모니터링 가능하고 그다음에 결과도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중에 분석 도구랑 연동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실시간 피드백, 웹 인터페이스라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량화도 되기 때문에 간단한 설치랑 로커스트 그냥 간단하게 설치하고 빠르게 실행을 해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고급 기능이 약간 JMeter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성능이 제한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근데 이거는 성능 제한은 근데 로커스트도 충분히 많은 성능을 좀 테스트를 해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제약이 걸려 있다는 것도 있는데 단점이 이건 뭐 근데 금방 이 정도 로커스트 스크립트만 작성하는 거는 HTTP 관련된 이해나 뭐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아니면은 그 매트릭이랑 그런 정보들의 이해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심한 제약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내어드리면 일단 성능 테스트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좀 알아본 포스트맨의 경우는 아주 쉽죠. 그런데 이제 약간 성능 테스트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이틀링은 유료고요. 비용 절감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K6랑 로커스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다른 언어를 학습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 JMeter랑 블레이즈미터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좀 좋다고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K6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입니다. 네, 자바스크립트고 이건 파이썬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능 테스트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편한 거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걸 이런 테스트 툴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냥 단순하게 가볼 거면 직접 만드셔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페이크 HTTP 서버 리퀘스트를 보내는 그런 서버 같은 걸 만들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운영 서버의 URL을 넣고 이만 막 와바바방 요청 n개 돌리고 단순히 이제 미리세컨 값을 구해가지고 비교. 약간 이게 근데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응답 속도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약간 두 개의 기능 뭐 예를 들면 어싱크나 웹플럭스 뭐 이런 같은 기능이지만 다른 라이브러리와 다른 스펙의 기술들을 비교할 때는 쓸만할 것 같아요. 이런 약간 구체적인 미리세컨이나 그런 응답 시간은 다 사양마다 달라서 더 느리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두 개의 상대 테스트한 거에 대한 비율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어싱크랑 웹플럭스를 사용했을 때 응답 시간의 비율은 MS는 좀 높을 수 있어도 비율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할 때 직접 그냥 간단하게 HTTP get 이런 거 날리는 거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폼은 돌려가지고 n번 날려가지고 그 나중에 결과를 current 타임 그리고 끝나고 엔드 타임 빼가지고 출력한다 이렇게만 만들어도 간단하게 뭐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테스트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만 아까 그 HTTP 포스트맨 한 것처럼 시간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좀 더 그 매트릭 정보들 같은 거를 확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서버에 구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것도 따로 구현해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은 테스트는 아주 중요하고 이런 다양한 툴들이 있으니까
러닝 커브가 그 한 개만 잘 배워두면 다른 거는 금방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제이미터랑 로커스트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능 테스트 다들 귀찮으실 텐데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사진이랑 그 출처는 여기 이 글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작성해 주신 동엽님 가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